23살 자위대 소위가 중국 대사관 담을 넘었어. 그런데 이게 3천억 달러짜리 전쟁의 시작이었어. 사실 이 사건 터지기 4개월 전부터 중국은 이미 일본을 조이고 있었거든. 히토류 수출 제로, 관광객 61% 증발, 일본 기업 출입 금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조용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이 싸움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봐보자. 2026년 3월 24일 아침 9시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 중국 대사관. 육상자위대 소속 3등 6위, 그러니까 소위 계급의 무라타 코다이, 23살. 이 친구가 칼날 18cm짜리 시카를 들고 대사관 담을 넘었어. 출근 시간이었거든. 담을 넘어서 대사관 안에 있는 수풀에 숨어 한참을 잠복한 거야. 대사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노린 거지. 체포되고 나서 한 말이 이래. 주일 중국 대사한테 대일 강경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려 했고 거부하면 자결해서 충격을 주려 했다. 23살짜리 소위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군인이 혼자서 시칼 하나 들고 상대 나라 대사관에 침입해서 대사를 만나겠다? 그것도 자결까지 각오하고?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이 소식을 본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어. 너무 급조한 티가 나잖아 라는 거지. 일단 대사관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 대사관은 그 나라 영토야. 주일 중국 대사관은 도쿄 한복판에 있지만 법적으로 중국 땅이거든. 아파트 담 넘은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영토에 무장하고 침입한 거야. 그것도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제법에서 대사관은 절대 불가침이야.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 일본 기아라 관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체포된 것은 매우 유감, 고이즈미 방위상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어. 일본 정부도 당황한 거야. 자기네 군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중국 쪽 반응은 차원이 달랐어.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핵심이야.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다는 증거다. 개인의 일칼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프레임을 씌운 거지. 인민일보는 아예 일본 정부한테 공개적으로 6가지 질문을 던졌어. 국영 언론이 상대국 정부를 직접 추궁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국가 대 국가로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지. 23살 한 명이 담 하나 넘었을 뿐인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거의 핵폭탄급 사건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사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야. 4개월 전으로 가보면 진짜 이유가 보여.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런 말을 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도 나라가 위험에 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만 전쟁 나면 일본도 참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딱 일주일 뒤인 11월 14일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한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려. 일본 치안이 안 좋다는 명목으로. 3일 뒤에는 유학도 자제하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수도꼭지를 하나씩 잠그기 시작해. 아주 체계적으로. 그 사이에 상하이에서는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 일본 내 반중 감정이 치솟기 시작한 거야. 12월 중일간 항공편 900편이 한꺼번에 중단돼. 비행기 자체가 안 뜨는 거야. 12월 한 달 동안 일본 찾은 중국인이 3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어. 1월은 더 심해. 전년 대비 61%가 증발했어. 2월에도 45% 감소. 이게 돈으로 얼마냐면 중국인이 일본에서 쓰는 돈이 1년에 약 2조 엔이야. 우리 돈으로 20조 원.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 관광 수도꼭지 잠갔지. 다음은 자원 수도꼭지야.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를 해. 군사 민간 양쪽에 쓸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데 필수인 희귀금속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텅스텐, 이걸 일본한테 아예 안 판다고 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갈륨 대일 수출량 완전히 0이야. 제로. 작년 같은 기간에 8,000kg을 보냈거든? 그게 완전히 0이 된 거야. 참고로 중국이 전 세계 갈륨의 98%를 만들어. 대체할 데가 사실상 없어.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수도꼭지. 3월에 중국이 매년 여는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가 있거든.
애플,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 CEO 80명 넘게 참석했는데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안 불렀어. 작년에는 4개 회사가 갔었거든. 그리고 이 여행 자제령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복됐거든. 관광, 자원, 비즈니스 전방위로 조이고 있는 거야. 이걸 다 합치면 중일 교역 규모가 2,9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이야. 이 돈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지. 근데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야. 과거에 더 무서운 짓을 한 적이 있거든. 2010년으로 가보자.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이랑 부딪혀.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거든. 그랬더니 중국이 뭘 했냐? 히토류 수출을 2개월 동안 완전히 끊어버렸어. 이때 일본이 얼마나 당했냐면 정부가 10억 달러짜리 대응 패키지를 급하게 편성했어.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15년 동안 중국 히토류를 안 쓰겠다고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기 시작했어. 2010년이 주먹이었어. 2012년은 몽둥이야.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해버렸거든. 중국 전역 50개 넘는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터졌어. 일본 기업 매장이 부서지고 일본 차가 뒤집어지고 토요타 중국 판매량이 9월에 49% 급감했어. 거의 반토막. 10월에도 44%, 11월 22%, 몇 달째 회복을 못한 거야. 일본 전체 대중 수출도 그해 10.8%가 빠졌어. 미쓰코시 이세탄 같은 백화점도, 야마다 전기 같은 전자제품 매장도 중국 점포를 접었어. 그런데 2026년은 칼이야. 뭐가 다르냐면 2010년에는 히토류 하나만 끊었어. 2012년에는 민간 시위가 주된 압박수단이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 자원을 완전히 차단했고 관광도 끊었고 무역도 조이고 비즈니스 교류도 막고 외교도 격하하고 동시에 전부 다 하고 있어.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 3만 1,000개 중에 흑자 내는 비율이 58.4%야.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 앞으로 사업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1.7%. 이건 2007년 이후 최저야.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도 못 벌고 미래도 안 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독도가 나와. 같은 날 3월 2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거든. 사회과목 30종 전부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어. 2016년에는 77%였는데 이제 100%야. 중국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항의까지 함께 거론했어. 한국도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든 거지. 남의 나라 싸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영토 문제가 끼어든 거야. 근데 일본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아. 이번엔 반격이 다르거든. 일본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 성적표가 있어. 외교청서라는 건데 여기서 중국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 가장 중요한 이웃에서 중요한 이웃으로 글자 2개가 빠진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외교에서 이건 거의 선전포고급이야. 수십 년 동안 유지하던 표현을 일부러 깎아내린 거거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돈이야. 일본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조엔을 넘었어.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 나라 전체 벌이 중 군사비에 쓰는 비율도 확 올렸는데 원래 1%였던 걸 2027년까지 2%, 2031년까지 3%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어. 방패만 들고 있던 나라가 칼을 뽑은 거야. 먼저 맞기 전에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일본이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어. 12식 유도탄이라는 미사일에만 11.4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드론 기반 차세대 방어 체계까지 구축 중이야. 미국이랑 손도 더 꽉 잡았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합의한 금액이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거야. 거기에 SM-3 요격 미사일을 일본에서 직접 만들되 생산량을 4배로 늘리고 공대공 미사일 공동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방위 장비 조달을 위한 대출 잔액도 4년 새 3배로 늘었어. 빚을 내서라도 무장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동안 일본은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지. 중국 국방부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신군국주의.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건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실제로 중국은 센카쿠 해역에 군함과 해경 100여 척을 동원해서 훈련했고
일본 어선을 강제로 쫓아냈어. 여기까지 들으면 남의 나라 얘기네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한국이랑 직결돼. 중일이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한테 돈이 흘러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관광객이야.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오기 시작한 거지. 올해 춘절에만 23만에서 25만 명이 한국을 찾았고 2026년 전체로는 700만 명이 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사상 최대 기록이야. 항공편 숫자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줘. 한중 노선은 전년 대비 25% 늘어서 주간 1330편이 뜨고 있어. 반면에 중일 노선은 48% 줄어서 800편밖에 안 돼. 완전히 역전된 거야. 크루즈도 마찬가지야. 원래 일본으로 가던 대형 크루즈가 인천으로 방향을 틀었어. 무비자 입국 허용에 원화 약세, 거기에 한류 인기까지 겹치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매력적인 거지. 한중 관계도 개선 흐름을 타고 있고 관광만이 아니야. 공급망 쪽도 움직이고 있어. 일본 부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10%에서 40%까지 되는데 중일 갈등으로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그 주문이 한국 기업한테 넘어올 수 있어. 실제로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데 필수인 희귀금속 수출을 일본한테 끊었잖아. 그러면 일본 반도체 장비 생산이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 장비와 부품이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삼성이나 SK는 중국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으니까 당장 타격도 없어. 근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19.5%야. 우리 최대 수출국이거든. 중일 갈등이 길어지면 동북아 전체 공급망이 흔들려. 그건 결국 한국 제조업한테도 불안 요소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오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23살 자위대 소위가 담 하나 넘은 사건. 이건 표면일 뿐이었어. 4개월 전부터 이미 3천억 달러짜리 경제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2010년 주먹, 2012년 몸둥이, 2026년 칼. 중국의 경제 보복은 매번 더 강해지고 있어. 일본은 재무장으로 맞서고 있고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없지. 그 사이에서 한국으로 돈이 흘러오고 있어. 하지만 공급망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같이 따라오고 있고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돈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방향을 아는 사람이 이길 거야. 이런 돈의 흐름이 궁금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